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인천일보와 인천일보TV는 6.13 지방선거 민심의 흐름을 파악해 독자와 시청자 여러분께 신속히 전달해 드리기 위해 6.13 지방선거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국내 최정상급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의 의뢰에 진행됐습니다. 4.27 남북정상회담 이후 후보자 등록 신청일을 앞둔 시점에서 인천 경기 유권자들의 표심을 엿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인천광역시 교육감과 경기도 교육감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하겠습니다. 6.13 지방선거 인천과 경기 교육감 후보로 어떤 인물이 적합하다고 보는지 인천일보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민심을 들여다봤습니다. 교육감 후보는 정당 추천이 아니어서 성향 구분이 모호하지만 유권자들은 대체로 진보 색채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인천은 도성훈 후보, 경기는 이재정 후보가 나란히 적합도에서 후한 점수를 받았습니다. 보도에 장지혜 기자입니다. 차기 인천시 교육감 후보 적합도 조사 결과 도성훈 후보 13.6%, 박용수 후보 10.2%로 도성훈, 박용수 두 후보가 오차 범위에서 경합 중입니다. 고승희 후보 8.7%, 최순자 후보 7.9%로 그 뒤를 바짝 추격하는 양상입니다. 차기 경기도 교육감 후보 적합도 조사에선 25.5%로 이재정 후보가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송주명 후보는 9.3%, 배종수 후보 4.5%, 임혜규 후보 3.9%로 뒤를 이었습니다. 그러나 적합한 후보가 없거나 잘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인 응답자가 인천, 경기 모두 과반 이상이어서 그 누구도 쉽게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어떤 성향의 교육 행정을 기대하는지를 묻는 선호도 조사에선 인천, 경기 응답자 모두 보수 쪽보다 진보 쪽을 선호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인천은 진보 성향 선호도가 67.1%, 보수 성향 선호도는 22.1%였고 경기는 진보 65.1%, 보수 23.8%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인천일보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5월 8일과 9일 이틀 동안 만 19세 이상 인천 거주 성인 남녀 1,011명과 경기 거주 성인 남녀 1,031명을 상대로 무선 가상번호 60%, 유선 RDD 40%, 혼용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응답률은 인천 3.0%, 경기 3.9%였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천일보TV 장지혜입니다. 네, 여러분 VCR 보셨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전문가 모시고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보다 자세히 심층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최종설 희망교육연구소장, 주미화 경기교육 희망네트워크 공동대표 두 분 모셨습니다. 두 분 인사 나누시죠?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보셨다시피 인천일보가 지난 5월 8일과 9일 이틀 동안 리얼미터에 의뢰해 인천광역시 교육감과 경기도 교육감 선거에 대한 민심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조사 방식에 대해서 개요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인천광역시 교육감 후보 적합도 조사입니다. 인천 시내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11명을 대상으로 지난 5월 8일과 9일 이틀 동안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자동응답 방식으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모두 33,333명 가운데 1,011명이 응답해 3.0%의 응답률을 보였습니다. 유선 RDD 자동응답 1.4%, 무선 가상번호 자동응답 8.0%, 무선 가상번호 전화면접 20.8%, 총 3.0%의 응답률을 보였습니다. 표집 틀과 표집 방법은 무선 60% 가상번호 표집 틀과 40% 무작위 생성 표집 틀을 통한 임의결기 RDD 방식을 채택했다는 점을 설명드립니다. 조사 기관은 주식회사 리얼미터였고요. 가중값 산출과 적용 방법은 2018년 4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통계 성, 연령, 지역별 가중값을 부여했다는 사실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경기도에 대한 조사 개요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교육감 후보에 대한 적합도 조사 결과는 주식회사 리얼미터가 인천일보 의뢰로 실시를 했고요. 똑같이 5월 8일과 9일 이틀 동안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31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자동응답 방식으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유선 RDD 1.8%, 유선 ARS 5.7%,
무선 가상번호 21.3%, 모두 26,326명을 상대로 통화를 했고요. 그중에 1,031명이 응답에 응해서 3.9%의 응답률을 보였습니다. 무선 60%, 가상 안심번호 프레임, 유선 40%, 무작위 생성 전화번호를 통한 임의 걸기, RDD 방식을 채택했다는 점을 설명드립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최종설 소장님, 인천시 교육감 후보에 대한 적합도 조사가 있었는데요.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죠? 네, 후보 적합도가 이제 진보 성향의 도성훈 후보가 13.6%로 이제 가장 많이 나왔고, 중도 성향의 박영수 후보가 10.2%, 그리고 이제 보수 성향의 고승희 후보하고 최순주 후보가 각각 8.7%, 그리고 7.9% 나왔는데 사실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아마 이것은 보수가 통합이 안 됐기 때문에 보수가 반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무응답이나 모르겠다 이런 부동층이 55%에 가까워서 아마 이 부동층이 과연 어느 후보로 가느냐에 따라서 당락에 큰 변수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결국 부동층이 50% 절반 이상이 넘는다 이런 네. 결론이었군요. 네. 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차기 인천광역시 교육감 교육 행정에 대한 보수 또는 진보에 대한 이 선호도 조사도 있었죠. 네, 이제 보수주와 진보의 성향 조사에 의해서 이제 보수가 22.1%, 그리고 진보가 67.1%, 그리고 이제 무응답이 10.8%인데 상당히 그 보수 성향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요즘 시대적이나 정치적인 그런 상황이 많이 반영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런가 하면 경기도 교육감 선거를 한번 볼까요? 경기도 교육감, 차기 교육감 선거에 대한 후보 적합도 조사 결과도 나왔는데 주 대표님께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현직에 계시는 이재정 교육감 후보께서 25.5%를 차지하셨고요. 그리고 시민사회 단체에서 단일 후보로 나오신 송주문 후보님께서 9.3%, 배정수 후보님께서 4.5%, 임혜규 후보님께서 3.9%, 그다음에 아직까지 모른 무응답의 34.9%가 나왔어요. 그럼 아직까지 이게 없음이 17.7%가 나왔다는 건 후보를 정하지 못하는 부동층이 52%가 넘는다는 얘기거든요. 네. 이분들의 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경기도 교육감의 선거가 막중하다는 것을 도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고 고민해 봅니다. 네. 역시 마찬가지로 경기도 네, 교육감 네. 선거에서도 이 보수 또는 진보 성향의 어떤 교육 행정에 대한 선호도 조사도 같이 이루어졌는데요. 네.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네, 보수 성향에서 23.8%가 나왔고요. 진보 성향에서 65.1%, 모른 무응답에서 11.1%가 나왔다는 것은 그간 혁신교육과 학생 중심의 교육에 대해 경기도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 말씀 듣고 보니까 일단 그 차기 인천시 교육감 선거 또 경기도 교육감 선거에 있어서 성향에 대한 유권자들의 성향은 진보적인 성향이 매우 높다. 인천이 65.1%, 인천이 67%였나요? 네, 67.1%, 경기도는 65.1%, 거의 비슷한 어떤 수치예요. 그리고 보수 성향의 교육 행정을 펼쳐줬으면 좋겠다라는 응답은 인천이 22.1%, 경기도가 23.8%, 거의 이제 흡사한 어떤 수치인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두 분께서 일맥상통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이게 이제 지지도가 아니고 적합도 조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어떤 후보를 지지해야 될지 또 적합하다고 보는지 모르겠다 잘 또 없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인천이 53.9%, 네. 경기도가 52.6%예요. 결국 절반 이상의 유권자들은 어떤 후보가 나왔는지 또 어떤 후보가 적합하다고 보는지 마음에 드는지 안 드는지 이 결정을 못 짓고 있다. 결국 부동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최 소장님? 네, 사실 이제 그 교육감 선거라는 것은 또 어떤 사람들은 뭐 깜깜이 선거다. 뭐 시장이나 구청장들은 이제 인지도가 상당히 있는데 교육감 선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서 과연 내가 어떤 후보를 찍어야 될지 결정도 못하고 이런 부동층이 많은 거 있는데 그만큼 인천 시민들이나 이 시민 주민들이 교육감 후보에 대한 관심이 적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관심이 적다 유권자들의. 네. 네.
어떻습니까? 주 대표님? 예. 지금 이제 저희 지방자치를 바라보면 지방선거하고 교육감 선거를 같이 하다가 보니까 지방선거는 지금 경선 과정부터 시작해서 치열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감 선거가 아이들이 보내는 학부모님들이 관심이 많다가 보니까 도민들의 관심이 좀 떨어지지 않나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이 정당 공천을 받는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 선거와 달리 교육감 선거는 아시다시피 뭐 정당 공천이 없고요. 그렇죠. 개별 후보자들 이제 자격으로 참여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보수 또는 진보 진영의 후보 단일화 노력들도 있습니다만 네. 이제 인천시 교육감 선거 쪽으로 한번 눈을 돌려보죠. 앞서 나근영 또 이청현 전직 두 교육감이 잇따라서 인사 비리 또는 이제 뇌물수수 사건에 연루되면서 구속이 됐어요. 그래서 교육감 자리가 계속 공석인 상태였습니다. 지금 현재도 인천시 교육감 선거는 부교육감의 권한대행 체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어찌됐든 이번 6.13 인천광역시 교육감 선거에서의 큰 쟁점은 교육감 후보의 청렴성 또는 신뢰도, 도덕성 이런 것들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소장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사실 전 두 교육감뿐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이제 우리 인천의 역대 대부분 교육감들의 말년이 참 좋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다른 분들은 비리나 뇌물 청렴하고는 이제 관계가 없습니다만은 바로 전직 두 교육감이 이런 비리로 인해서 구속됐다는 것은 우리 인천 시민들 특히 우리 교육계에 있는서는 상당히 불행한 일이다. 그래도 반성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교육계에 이제 평생을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어떤 책임감을 느끼고 시민들, 학부모들, 학생들에게 참 미안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교육감이라는 자리가 어느 공직자보다도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해서 이번에는 정말로 청렴하고 신뢰받을 수 있고 또 인천 모든 시민과 교육 관계자들이 그런 교육감을 바라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런 분이 좀 이렇게 당선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말씀에 이어서요. 인천에서는 교육감 후보로 이제 등록하기 전 단계입니다만 네. 일단 대외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밝혀진 걸로는 보도가 되고 있는 걸로는 이제 진보 진영의 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졌어요. 네. 도성훈 후보로. 네. 그리고 박용수 전 인천시 교육감 권한대행은 중도 입장을 표방하면서 나홀로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보수 진영의 후보라고 할 수 있는 고승희 후보와 최순자 후보 이 두 사람은 후보 단일화 논의가 이루어졌다가 지금 아마 중단이 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예,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이제 우리가 지난번 선거 때에도 보수가 단일화에 실패해서 졌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는 이제 보수층에서 지난 선거를 교훈 삼아서 후보 단일화를 위해서 아마 다방면으로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선 방법에 이제 이견을 좁히지 못해서 결국 아마 실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결론은 두 후보가 다 보수 진영으로 출마하는 것으로 이제 방향이 잡힌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선거에서 단일화하는 것이 정말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나로의 단일화는 가능한데 상대방으로 단일화는 이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서 어쩌거나 이제 보수 성향의 사람들은 상당히 안타깝다, 좀 안 됐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고 반대로 진보 진영에서는 우리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았나 또 이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런 부분은 뭐 보수나 진보를 떠나서 서로 진영 논리로 굳이 따지자라면 서로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싶은데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또 역으로 진보 진영이 굉장히 좀 분열이 돼 있는 어떤 상태인 것 같고요. 자,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론조사 결과로만 놓고 보면 후보 지지도는 아닙니다. 적합도 조사 결과이기 때문에요. 어떤 후보를 지지한다라는 조사가 아니고 이러한 사람이 차기 교육감 후보로 적합하겠다라는 것들에 대한 예시를 제시했을 때 등고를 좀 등고를 정리한 거기 때문에 그런 여론조사 결과다라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라는 말씀을 전제로 드립니다. 자, 인천은 그래서 순위로 놓고 본다라면 단순히 적합도 조사에서 도성훈, 박용수, 고승희,
최순자 이런 이제 순서로 나왔어요. 네. 그런데 1위를 차지한 도성훈 후보 13.6%의 후보 적합도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 4위인 최순자 후보 같은 경우는 7.9%거든요. 네. 두 사람 간의 1위와 4위의 격차가 불과 5.7%포인트 차이밖에 안 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과연 유효한 어떤 그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예, 물론 이제 오차의 범위는 넘었습니다만은 이 결과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보수가 고승희 후보하고 최순자 후보가 나눠졌다. 만약에 가정을 해서 보수가 통합이 된다면 또 큰 변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적합도 프로테이지에는 제가 보기에는 큰 의미보다도 그런 순위가 나왔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없음과 무응답이 55% 뭐 50% 이상을 차지했기 때문에 네, 54.9%. 예, 거의 네. 이제 55%죠. 그렇기 때문에 그 무응답이나 부동층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가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네,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경기도 교육감 선거로 좀 옮겨와 보죠. 예. 경기도도 물론 큰 차이는 없겠습니다. 경기도도 지금 현재 적합한 후보가 없다 또는 잘 모르겠다 이런 응답이 52.6%였거든요, 주 대표님. 네, 맞습니다. 네. 경기도 교육감 여론조사에서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이재정 현 교육감이 그러니까 현직이죠. 이재정 후보가 25.5%의 적합도를 받았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어떻게 또 해석을 해야 됩니까? 현 교육감님께서 해온 정책들이 자꾸 이제 학부모님들은 교육이 바뀌는 걸 원하시지 않잖아요. 기존에 잘하고 계시던 9시 등교라든지 혁신학교, 혁신교육들 그리고 꿈의 학교들이 계속 유지했으면 하는 바람들이 지금의 진보 진영이 이렇게 갈라졌는데도 이만큼 나왔다는 거는 그런 요구가 좀 많이 반영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결국 현직 프리미엄을 앞세운 이재정 후보의 압승을 자신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지요? 지금 저희 이제 경기는 인천하고 좀 사례가 좀 달랐어. 인천은 보수가 이렇게 좀 분열이 되어 있는 네. 상태고 경기는 4년 전하고 다르게 또 진보가 이렇게 분열이 되어 있어요. 네. 그렇지만 이제 이재정 교육감님께서 그런 가운데서도 이렇게 좀 지지도가 굉장히 좀 적합도가 높게 나왔다는 거는 현재 교육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만족도가 높지 않았나 싶고, 근데 이게 이제 앞으로 우리가 부동층이 52.6%면 굉장히 높은 수치거든요. 그렇죠. 이분들이 절반 어떻게 이상이니까요. 움직여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경기도에 있는 학부모님들이나 도민들은 좀 걱정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진보가 나눠지다 보면 나중에 혹시 이게 판도가 엎어지지 않을까 그런 우려들도 사실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실제로 차기 경기도 교육감 선거에 출마 의사를 표명하고 선관위에 예비 후보 등록을 한 분들 중에는 이 이매규 후보가 눈여겨볼 만한데요. 물론 여기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는 인천일보 3.9%에 불과하긴 합니다만 네. 어찌됐든지 중도와 보수를 아우르는 범보수 진영의 단일 후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이재정 현 교육감 또 송주명 후보, 배종수 후보는 다소 이제 진보 진영의 후보들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런 부분이 향후 선거 과정에서는 실제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겠군요. 단일화가 되지 않는 상황이 지금까지 2014년도도 그렇고 그전도도 그렇고 저희들은 진보 진영에서는 단일화를 해왔고 보수 진영은 단일화를 하지 않았어. 늘 우리가 이제 이렇게 분석들을 보면 선거에서 보수 진영이 패배한 이유가 단일화를 하지 않아서 그렇다. 그러면 2018년도에는 지금 진보 진영이 단일화를 하지 않았어. 혹시 진보 교육감이 되지 않고 보수 쪽에서 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들이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지만 아까 이제 저희들이 바라봤는 진보 성향에 보면 65.1%라는 게 보수 성향보다 굉장히 높게 나왔다는 거는 경기도 도민들이나 학부모님들이 지금에 있는 김상곤 교육감 때부터 진행한 교육 정책들이 그대로 유지되었으면 하는 바람들이 크기 때문에 저는 이런 진보 성향에 높게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끝까지 가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결국 지금 주 대표님의 말씀을 참고한다라면 경기도민들, 특히 학부모들은 네, 지금까지 이어져온 김상곤 전 교육감 당시부터 계속 이어져온 이런 어떤 교육 정책에 대한 지지 또 계속 유지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들이 투영이 되고 있다라고 전제를 했을 때 결국 이번 선거에 출마하려고 뜻을 갖고 있는 최소한 3명의 이 진보 진영의 후보들은 선거 막판에는 뭔가 어떤 진보 진영의 후보 단일화를
극적으로 이룰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은 있지 않을까요? 저는 큰 이변이 없는 한은 사파준 구도로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네. 정말 나중에 가서 보수 진영 쪽으로 이게 많이 기울어진다면 경기도민들이 많은 요구를 하지 않겠습니까? 경기교육이 걱정이 돼서 그렇다면 후보 단일화는 한번 1차를 거쳤기 때문에 저는 정책 통합에 대해서는 후보님들이 결정하셔서 선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해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뭐 이왕 얘기 나온 김에 이재정 그 후보에 대한 얘기를 한 꼭지만 더 하시죠. 아, 네네. 네. 이재정 현 교육감은 4년 전 출마할 때 그 이른바 진보 진영의 후보 단일화 경선 과정을 통해서 추대됐던 분 아니시겠습니까? 아, 맞습니다. 네. 그런데 정작 이번 그 진보 진영 경기도 교육감 차기 교육감 후보를 선정하기 위한 진보 진영 후보 단일화 대열에는 참여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그러면 결국 그 경기도민들 입장에서 보기에는 이게 마치 방송으로 표현이 좀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좀 다른 거 아니냐. 이제는 현직이기 때문에 뭔가 프리미엄이 있다라고 자신감을 너무 갖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실제로 교육 시민단체 활동을 하시는 대표님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요? 이제 많은 시민사회단체에서도 4년 전에는 이재정 교육감님께서 진보 단일화를 통해서 이렇게 교육감이 되셨는데 왜 단일화 구조에 들어오지 않나 이런 말씀들을 되게 많이 하시고 계시잖아요. 이제 교육감님께서는 이제 교육에는 진보와 보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되게 많이 하시고 계시거든요. 사실은 이제 교육감에 우리가 구도로 보면 진보 보수가 있지만 교육 현장에서 바라보면 우리는 진보 보수를 떠나서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을 위해서 함께 가셔야 되는 교육감님을 원하는 게 아닌가 아마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제가 후보가 아니기 대변하시는 건 아니시지만 네, 아니, 네, 그런 네, 네. 그렇게 유추 해석을 하신다라는 그렇죠. 거고요. 네, 네. 자, 최 소장님, 인천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물론 진영 논리도 있습니다만 후보자들 간의 어떤 정책 경쟁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발해야 될 텐데 지금 현재까지 시민들에게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부분은 정책 경쟁의 모습은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전문가로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교육은 뭐 보수다 진보다 이런 걸 떠나야 되고 우리 인천은 또 거기에다가 보수, 진보, 중도 뭐 이렇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나름대로 후보자들께서 이제 뭐 많은 공약을 이렇게 내는데 공약이라는 교육 공약이라는 것이 대부분 대동소이합니다. 요즘 복지에 대한 그 공약을 상당히 많이 하는데 무조건 무상복지라든가 이런 보다는 저는 교육의 내적, 실질적인 것, 예를 들어서 무슨 기초교육이라든가 기본교육이라든가 또 인성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공약을 더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무조건 복지교육을 그냥 무상으로 주는 것을 사람들이 선호해서 뭐 그렇게 한다는 것보다는 그런 정책적인, 교육적인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정책 내용이 거의 이제 대동소이하고 또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꾸 그런 복지 쪽으로만 가는 것이 좀 안타까운데 그런 것이 시민들이나 학부모나 학생들한테 잘 이렇게 정책들이 알려지지 않은 것이 조금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교육 환경, 인프라, 이 하드웨어적인 부분들에 대한 공약이 너무 많이 남발되는 측면이 있고 그것보다는 그렇죠. 소프트웨어적인 실질적인 교육 정책의 내용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좋은 방안을 찾고 제시가 되고 그렇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겠다라는 이 교육이라는 것은 뭐 하드웨어도 중요하지만 교육에 대한 소프트웨어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그 아이들이 어떻게 앞으로 AI 시대에 또 이제 앞으로 그런 시대에 어떻게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창의적 인간을 만들 수 있고 인성이 있는 인간을 만들 수 있는가 그런데 좀 더 공약이 좀 집중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주 대표님께서 바라보시는 이 경기 교육의 앞으로 미래 또 이번 선거에 출마할 이 교육감 후보들이 가져야 될 정책 비전은 어떠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학교 안에는 학생도 있고 학부모도 있고 교사분들이 계시잖아요. 저는 이 3주체가 사실은 굉장히 행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학생과 교사와 학부모가 행복하려면 결국은 교육정책이 아이 중심에서 만들어져야 되고 또 아이 하나하나에 대해서 저희들이 소중하게 이렇게 정책이 펼쳐져야 되는데 아까 이제 저는 후보님 아까 말씀하신 소장님하고 입장이 조금 다른 게 네. 우리가 무상교육이나 무상 뭐 아까 조금 저하고 입장이 좀 다르신 거는 무상교육도 저희들은 지금 진행하고 있고 무상급식도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중학교까지 저희들이 처음에 이제 무상교육이라는 그 제도를 진행한 거는
학교 현장에서 급식비를 못 내는 아이들에 대한 차별적인 대우 이런 걸 좀 막아보자. 그리고 중학교까지 의무 교육이었기 때문에 의무 교육 안에서는 급식도 무상이 돼야 된다. 그런데 무상이라는 표현보다는 좋은 먹거리를 가지고 우리 아이들한테 제공을 하자 해서 친환경 무상급식이라는 단어를 썼었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무상급식 하면 정치적 패러다임에 얽매이는데 저는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이라는 것이 교육 내용만 좋다고 되는 건 아니고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하는 활동들이 모두가 좀 즐겁고 행복해야 된다는 거죠. 차별받지 않고. 그런 의미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고 경기도는 이제 여러 가지 정책들이 혁신학교도 있고 9시 등교 꿈의 학교 지금 뭐 이런 것도 추진이 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계속 유지되면서 좀 잘못되고 있는 것들은 보완하고 잘 되고 있는 것들은 좀 더 잘 될 수 있도록 이런 장치가 좀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엔 이제 물론 이제 복지도 상당히 중요하죠. 네네. 그런데 복지에 너무 편향이 돼서 네네. 그쪽 한쪽으로 치우칠까봐 네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제 교육이라는 것이 교육 행정 가리키는 것, 또 무슨 그렇죠. 뭐 하드웨어 이것이 다 같이 어우러져야 되는 건데 너무 한쪽으로 이것이 이제 뭐 정치적으로 또 아니면 득표를 위해서 그런 쪽으로 한쪽으로 편향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잠깐 답변을 드릴게요. 네네, 말씀하시죠. 교육감님은 뭐 정치적인 편향은 아니고요. 아이들이 교육에 대해서 어떤 것이 좀 더 중심적인지를 바라보는 것 같아서 그 부분하고 저는 좀 다르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네, 서로 정치적인 교육적인 어떤 네, 견해 네.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경기 인천 교육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만은 네, 맞습니다. 똑같은 생각이시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번 인천과 경기 교육감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 얘기를 좀 나눠보고 있는데요.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서 눈여겨볼 만한 점 또는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관전 포인트 또 선거에 대한 전망 또는 당부 말씀까지 있다라면 포괄적으로 통틀어서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우리 주미화 대표님께서 이번 경기도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서 어떤 그 전망을 가질 수 있는지 또 어떤 바람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경기도는 4년 전하고 되게 다르게 진보가 3분이 나오셨고 보수가 1분이 나오셨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경기도민들이나 학부모님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교육감 선거가 지방선거나 여러 가지 정책에 의해서 많이 묻혀서 부동층이 굉장히 경기도도 52.6%가 부동층이 이렇게 생겨났거든요. 이분들이 어디로 갈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무조건 이렇게 교육감님들에 대해서는 교육 정책을 잘 살펴보고 어떤 교육 정책들이 우리 아이들과 선생님들과 학부모들이 행복한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더 많이 하셔서 선택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어서 인천광역시 교육감 선거 관련한 전망 또 바람 있으시다라면 최 소장님께서 정리해 주시죠. 이 선거라는 것이 사실 예측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거는 뭐 뚜껑을 열어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특히 이제 이 교육감 선거는 다른 시장이나 무슨 구청장 같이 뭐 정치적으로 어떤 정당 소속도 아니고 지금 아까 여론조사 지지도에서 나타났듯이 후보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우리가 뭐 깜깜이 선거다 이렇게 좀 생각하기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인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수가 단일화 안 돼 있기 때문에 혹시 모릅니다만 앞으로 한 달여 이렇게 남았는데 극단적으로 보수가 단일화가 된다라면 그것이 큰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저는 지금 이 사전 우리 지지도라든가 적합도 이렇게 보면서 이것이 시민들의 의견이고 또 바람이라고 생각되면서 결국 이것은 시민들이 교육에서도 진보 성향을 바라는 부분이 67.1%, 보수 성향이 21.1%로 나왔기 때문에 그쪽으로 대부분이 원하지 않나. 그러면서 우리 인천 경우에는 지난번 선거 때에도 득표율이 20에서 30%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선되신 분이 30% 초반대로 됐기 때문에 네. 이번에도 보수가 통합이 안 된다면은 한 30% 정도에서 당선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교육감은 정치적 중립 원칙에 의해서 이건 좀 다른 차원입니다만 이제 이런 선거를 통한 것이 아니라 교육감 선거는 저는 학식과 인품과 덕망이 있고 정말 교육에 대한 철학 이런 사람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신 분들이 하면은 지금과 같이 진보다 보수다 이런 걸 떠나서 정말 학생과 학부모와
시민들을 위한 그런 교육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여나 인천은 변수가 부동층 그다음에 또 보수의 극적인 단일화 여기에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경기도 교육감과 인천시 교육감 선거 전망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문가 모시고 자세하게 인천과 경기도 교육감 선거 여론조사 결과와 관련한 의견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최종설 희망교육연구소장 그리고 주미화 경기교육희망네트워크 공동대표 두 분 모셨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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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상으로 6.13 지방선거 인천광역시 교육감과 경기도 교육감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분석해 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각 후보의 면면과 정책 그리고 비전을 꼼꼼히 검증해서 경기와 인천 교육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좋은 후보에게 투표할 수 있는 그런 판단의 잣대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부터 6.13 교육감 선거는 본격 레이스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조금 더 판세를 지켜보면서 저희는 들어오는 소식들을 신속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6.13 지방선거 여론조사 결과 분석 특집 방송이었습니다.